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대한몰 클릭보이스의 사양과 외관, 기능에 관해서 촘촘하게 살펴봤었죠. 꽤 괜찮은 무선 라발리에 마이크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 성능은 어떨지, 그리고 장단점은 무엇일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크해 볼 건 화이트 노이즈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스펙을 설명할 때 SNR, 즉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좀 낮아서 화이트 노이즈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죠. 마이크 게인 감도가 1단계일 때, 2단계일 때, 3단계일 때를 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죠? 1단계일 때는 게인 감도가 낮으니까 당연히 노이즈도 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거의 들을 수가 없죠. 그리고 2단계일 때는 노이즈가 약간 있기는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별로 거슬릴 정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3단계에 가니까 게인이 커지면서 확실히 화이트 노이즈도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보통은 2단계 정도로 놓고 씁니다. 그러면은 화이트 노이즈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사운드 퀄리티는 어떠냐? 자,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제 목소리 어떠십니까? 지금 이 목소리가 클릭보이스의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요즘 샘플 타입은 32비트 48,000Hz로 녹음을 하고 있는 웨이브 포맷의 파일입니다. 이 정도면 되게 준수하지 않습니까? 물론 무슨 아주 몇십만 원짜리 고가 마이크에 비하자면야 당연히 떨어지는 수준이겠지만, 간편하게 쓰기에는 이 정도만한 제품도 드문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무선인데다가 마이크가 두 개씩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클릭보이스를 구매하시고 나서 녹음 앱으로 녹음을 해봤더니 뭐 별로 그렇게 소리가 깨끗하지 않은데, 좀 뭉개지는 것 같은데, 음질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라시는 분들은 녹음 앱의 설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이 클릭보이스는 레코더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 마이크이기 때문에 클릭보이스 상에서는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전달이 된 신호를 실제로 녹음을 하는 스마트폰이 됐건 패드가 됐건 아니면 PC의 녹음 앱이 됐건, 여기에서 녹음 포맷이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녹음 앱에서 압축된 형식인 MP3인데 좀 비트레이트가 낮은 수준의 MP3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아무리 소리가 좋게 들어간다 손치더라도 안 좋은 퀄리티로 저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녹음 결과에 불만족스러우실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8kbps, 8kHz의 MP3 포맷으로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1, 2. 그래서 좀 더 깨끗한 음질을 원하신다면 MP3나 기타 압축 파일 형식보다는 웨이브 또는 PCM의 형식으로 저장을 해 두시도록 설정을 해 주시고, 또 좀 더 고음질을 원하신다면 비트 뎁스나 샘플 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32비트 48kHz 정도로 최고 수준으로 설정을 해 놓고 녹음을 하신다면, 그러면은 아주 깨끗한 소리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32비트 48kHz의 웨이브 포맷으로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1, 2. 자, 다음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그럼 어떠냐? 요거는 체크가 필요한데요. 먼저 좀 가벼운 노이즈를 한번 얼마나 잘 걸러주는지, 집 근처에 있는 시냇물로 가서 자연의 소리를 얼마나 잘 걸러주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몰의 클릭보이스 무선 마이크를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1, 2.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물의 클릭 보이스 무선 마이크를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1, 2. 자, 어떻습니까? 노이즈 캔슬링의 기능이 확실하게 작동을 함을 알 수가 있죠. 확실히 주변의 소음을 잘 걸러주는데 대신 목소리가 조금 좀 뭉툭해진다, 주파수대가 많이 깎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정도면은 뭐 듣기 싫을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신경이 쓰이는 정도이긴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제가 안 사용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지만 주위에 소음이 좀 있어서 요거는 좀 난감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적에는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극한의 소음 현장에서는 어떨까? 제가 늘상 테스트할 때 사용을 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 옆에서 극한의 소음 상황에서 한번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고 녹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몰의 클릭 보이스 무선 마이크를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1, 2.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몰의 클릭 보이스 무선 마이크를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1, 2. 어떠십니까? 소음이 깎이는 건 좋은데 목소리까지 많이 깎이는데요. 요거는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지경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너무 커다란 노이즈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주위가 시끄럽더라도 차라리 입을 좀 가까이 대고 하는 것이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 무선 마이크인데 이거 어느 정도까지 마이크 신호를 받을 수가 있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지금 스펙상으로는 20m 정도까지는 신호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궁금하잖아요. 이거 요즘은 중국산 뻥 스펙들이 많으니까 알고 보니까는 5m도 안 되더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이 테스트를 위해서 우리 윤희님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지금부터 마이크 테스트를 시작할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고 달도록 하느니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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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렇게 멀리 갔는데도 신호가 말끔하게 들어오고 있네요. 이거 들으셨습니까? 여기 찌직하는 여기에서 처음 신호 단절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 여기까지 길이가 한 어느 정도 돼 보이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출발점부터 저 거리가 57m입니다. 57m. 와, 이게 실화냐? 57m 거리까지도 신호가 깨끗하게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는 쭉 목소리가 전달이 되어 옵니다. 그러다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고 달도록 하느니 보호하사 우리나라 네, 여기에서부터는 좀 지직지직거리면서 이제 신호가 끊기는군요. 와, 이렇게 되니까는 아예 사람은 거의 보이지도 않는 지경까지 아주 멀어진 그 정도예요. 그래서 스펙에서 말하고 있는 20m는 어느 정도 개런티를 할 수 있는 좀 확실한 거리가 20m이고 환경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주변 지형 지물상 전파 방해가 없고 또 중간에 혼선의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20m보다도 훨씬 더 멀리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 정말로 우수한데요. 요거는 기대 이상입니다. 자, 다음에 클릭 보이스를 사면요, 사은품으로
데드캣을 줍니다. 데드캣이 왜 털로 된 윈드스크린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드캣을 붙인 성능이 얼만큼 되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데드캣이 괜찮은 게 보통 데드캣 같으면 이렇게 마이크에다 이렇게 막 씌우잖아요. 그래서 어디 입구를 찾아야 되고 그걸 제대로 붙었나 씌우느라고 또 공을 들여야 되는데, 이 클릭보이스의 데드캣 같은 경우에는 자석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요, 그 마이크 부분에다가 딱 갖다 대면 바로 척하고 붙으면서 윈드스크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되게 편해요. 자, 그러면 얼마나 이게 바람 소리를 차단하는 구실을 할지 선풍기를 켜놓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윈드스크린 성능 테스트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지금은 윈드스크린 성능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확실히 효과가 있네요. 이렇게 조그맣고 좀 허술한 것 같은데 나름 꽤 효용이 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정도면 성능 테스트는 다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장단점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클릭보이스의 아쉬운 점을 꼽아 볼 건데요. 사실은 아쉬운 점이 별로 없어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을 모르겠거든요. 장점이 되게 많은데 그 장점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시기로 하고,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굳이 따지자면 마이크의 기능 버튼 한 번 누를 때, 두 번 누를 때, 세 번 누를 때 이걸 제대로 외워가지고 사용하기가 좀 번거롭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한창 쓸 때니까 외웠다지만 이거 다 까먹고 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였더라?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디케이터 3개만큼의 버튼을 좀 놓았더라면 어떨까? 그래서 각각의 기능에 맞는 버튼을 따로 배치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버튼 하나로 3가지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조금 번거롭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굳이 아쉬운 점을 꼽자면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조금 아쉽죠.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것은 노이즈를 줄여주는 역할도 해야 되지만 그만큼 깨끗하게 목소리를 뽑아주는 역할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소음이 아주 큰 경우에는 거의 그 구실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소음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메인 목소리까지도 약간은 좀 둔탁해지는 그런 효과가 좀 있어서 조금은 아쉬웠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그렇다고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쓸게 안 돼 절대로 라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제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평소에 제가 잡스런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때의 그 목소리랑 좀 똑같은가요? 제가 들을 적에는 약간 저음역대가 조금 묻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목소리가 약간은 중저음대인데 여기에서의 저음대의 울림이 좀 줄어들고 고음대가 좀 강조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음역대의 수음이 조금 약한 것 같다라는 것이 굳이 말할 수 있는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생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왜냐? 이 마이크도 결국은 진동판이 안에 있잖아요. 다이나믹 마이크이니까. 자, 그런데 기기가 너무 소형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진동판도 당연히 소형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소형 진동판은 뭐에 약하다? 주파수가 낮은 저음에 약하다는 것이죠. 저음을 제대로 픽업하거나 구현을 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소형 마이크에서 풍부한 저음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제가 하게 되네요. 자, 다음에 장점은 뭐가 있을까? 이건 뭐니 해도 사이즈가 슬림하고 휴대가 간편하다는 것이 정말 커다란 장점입니다. 왜? 이 라발리에 마이크는 여러 종류가 현재 시판 중에 있습니다. 클릭보이스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의 많은 라발리에 마이크가 있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 클릭보이스의 사이즈가 가장 작고 얇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날씬하게 갸름하게 생겨가지고 너무 휴대가 간편하다, 그냥 호주머니 안에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다 라는 점에서 커다란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데도 모든 장비들이 다 거기에 들어있다. 리시버니 마이크니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 올인원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석식으로 되어 있어서 탈부착이 아주 쉽다 라는 점에서 아주 커다란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얼마 전에 제가 구글 TV 스트리머 관련돼 가지고 2편의 프리뷰를 만든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컨텐츠의 녹음을 어디서 한 줄 아세요? 예, 제가 바로 휴가지에서 했습니다. 바로 이 클릭 보이스를 가지고요. 와, 사실 저는 출발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시간 좀 남을 때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까 하고 무심코 그냥 주머니에다 챙겨 넣은 것 뿐이었었는데 그렇게 급박한 일이 생길 줄, 그리고 제가 또 거기에서 이렇게 클릭 보이스를 유용하게 쓸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녹음 장비 아무것도 없는 휴가지의 콘도에서 오로지 스마트폰과 클릭 보이스만 가지고 이렇게 단시간에 음성 콘텐츠를 먼저 만들 수 있었다는 것에 저는 정말 그 휴대성과 쓰임새가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정말 장점이죠. 즉 USB-C 타입을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계열 기기나 아니면은 iOS 기기의 최신형들, 아니면 라이트닝 8핀 단자를 이용을 하는 iOS 계열 구형 제품들 뿐만 아니라 PC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은품으로 USB-C to A 젠더도 주거든요. 요것을 리시버에다 꽂아 가지고 PC의 USB 타입 A 포트에다가 꽂아 넣으면 그러면 또 리시버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PC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아주 커다란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가성비죠. 사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라발리에 마이크인데 이 가격대가 5만원대다. 와, 이거는 진짜 혜자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가성비는요, 가격대 성능비잖아요. 가격이 싸도 성능이 안 좋으면 이걸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능이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거 제 목소리 들어보십시오. 물론 이 나중에 편집은 되겠지만 지금 1시간 넘게 떠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중간에 끊김이 없이 쌩쌩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이 소리도 나름 준수하게 잘 픽업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꽤 만족하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팟캐스터나 유튜버나 브이로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 초보자인 분들, 좀 가볍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이 제품만으로도 마이크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조금 기기에 아쉬움이 있다 라고 느껴질 때 좀 더 고사양의 좀 더 비싼 제품으로 옮겨 가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클릭 보이스는 마이크 입문자들에게 꽤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다. 특히나 혼자서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2명이서 하는 진행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은 사실 아무리 실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에 탑재가 된 마이크만으로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골고루 확실하게 뽑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럴 적에 이 클릭 보이스 마이크가 2개가 있으니까 하나씩 부착을 하고 쓰시면 꽤나 깨끗하게 두 사람의 목소리를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는 여러분들께 꽤 강추를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라발리에 마이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제품 관련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앉아.